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을 달라는 강한 메시지에 대해서 어제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을 했습니다. 독립된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자신은 지휘 라인에서 빠지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다시 시계는 돌아가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답을 내놔야 하는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방향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 활동 많이 하시던데 어떠십니까? 네,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니까 정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법조인으로서 이 주제가 사실은 가장 민감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면서 본인의 지휘권을 제외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건 내가 지시한 거랑 다르다 이러면서 이 절충안을 거절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내용이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독립해서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라.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장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간 검사장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지휘를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결국 일주일이 지난 뒤에 법무부 장관이 한 지시를 뒤집어서 다른 또 다른 어떤 역제안을 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과도하게 측근을 감싸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어떤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인 눈에서 본다면 측근에 대한 수사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굉장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 더 엄격하게 독립성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모두 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 고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으로 지시 이행을 안 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총장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다 절충안에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수사팀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칙,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그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6월 3일자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되어서 수사를 하라.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 수사지에 따라라라고 해놓고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기소할 의견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방향이 가니까 네. 이 수사의 방향을 지금 틀려고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도대체 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측근을 감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수사팀의 수사의 독립을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면 수사팀의 수사 독립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면서 측근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 총장도 중앙지검의 현재 수사팀에게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해라라고 해놓고는 수사 결과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나오니까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그 수사하는 것을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네요.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도는 이야기는요. 네.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그 대통령 지지율 3위까지 지금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충돌하는 이런 정치적 모양새를 띠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어떤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그 지시에 적합하게 따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 재판 업무라든가 수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현재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 반여권 세력들과 연결해서 혹은 뭐 본인이 좀 큰 뜻을 품고서 오히려 스토리 만들기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들이 많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어제 추정관은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또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이 그럼 답을 내놓을까요? 10시까지 답을 내놓아야하고 생각이 들고요. 답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뭡니까?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한 거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억지로 막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추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잘하고 있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언유착이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런 그 안 좋은 방향으로의 취재 과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빼놓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 플레이를 이 수사팀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선거 치르느라 이 녹취록 내용이나 기사를 사실은 처음에 터졌을 때 잘 팔로우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임위 현안 질의하면서 녹취록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이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따로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거는 정말 법학을 배우지 않는 그냥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강요 미수, 협박 미수에 해당된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내용에 더 나아가서 추가대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쟁점은 과연 정말 검찰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검찰과 공모해서 했는지 여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피의자도 소환해보지 않고 이것을 수사를 덮으려고 하거나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수사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기소냐 불기소냐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사를 해보고 거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녹취록을 보면 누구라도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감되어 있는 분이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채널A 기자라는 사람이 그 수감자한테 편지라든가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나오냐, 75살에 나오냐, 80살에 나오냐, 추가 기소하거나 검찰이 추가 기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80살 넘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가족을 운운하면서 가족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명백한데도 검찰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은 쓸데없이 수사 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팀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건 매우 문제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그냥 그 채널A 기자 취재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검찰이 유착되어 있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언 유착, 표적 수사, 강압 수사, 그리고 만들어내기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오히려 이 사안을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본다? 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보고 따져봐야지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따져봅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한동훈 검사장은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있죠, 사실은. 아직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당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법사위를 열어서 윤 총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혈연 민주당 의원이 이 건으로 법사위에 개최하는 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막았어요. 자,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불러가지고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왜 안 된다고 백혈연 의원이 막았습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 불러서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고 그렇게 논란을 키우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치적 논쟁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쟁의 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사의 거리로 먼저 제대로 된 수사, 철저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어떤 사안 자체가 수사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도 되지 않은 사안을 불러다가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야기 듣는 건 맞지가 않고요. 과거에도 야당들이 검찰총장을 막 불러서 뭘 하려고 했기는 네. 했지만 한 번도 국회에 불러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윤 총장을 부르자고 하는 거는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능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군요. 네, 이거는 수사를 지금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네. 수사도 되지 않은 사건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수사할 것도 아닌데 그 불러서 뭐 합니까?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통합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오늘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논란을 만들어서 정쟁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수사 지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 스스로가 이게 본인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6월 3일자 공문에서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행동윤리강령을 보게 되면요. 직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에 있으면 본인은 그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게 그 행동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행동강령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검찰총장이 비껴있는 게 맞다라고 전 보입니다. 그럼 지금 통합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한다면서 얘기하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는 부당하다.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요즘 정치계 뜨거운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다주택자가 많다. 민주당도 총선 전엔 다 처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모르쇠로 일관하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르쇠로 일관한 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총선 전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서약을 한 게 기한을 2년을 준다라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이 당장이라도 저는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니까 본인들의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강한 정책을 좀 펼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직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빠르게 해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아니고는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통합당은.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강제로 팔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헌법 논란이 위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권고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누가 고위직 공무원 하라고 했나요? 고위직 공무원 하기 싫으면 그냥 다주택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고위직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청렴한 국회의원, 청렴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이런 어떤 높은 자리에서 공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헌법 논란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주거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정말 아주 중요한 어떤 주택과 관련된 이 부동산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정말 북한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센 정책이 저는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은 부동산 대책 관련된 민심이 여당에게 별로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정확히 뭘까요, 그러면? 네, 집값 폭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오히려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고,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조급함을 또 느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못 사면 아예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적인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보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면 또 조금 땜지식 정책을 내놓고 또 폭등하면 땜지식 정책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한 번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